안녕하세요. 김상준 박사입니다. 시진핑은 군부 쿠데타,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의 정변, 인민들의 밀란 등과 같은 정치적 위기에 대해 항상 불안한 상황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13년간 그랬죠. 특히 시진핑이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1인 천하, 황제 등극을 10년간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준비해서 결국 성공했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이 13년 동안 그러나 항상 정적들의 기습적인 정변을 우려했고요. 이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숙청을 해왔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여기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하면서 시진핑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약 13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을까요? 시진핑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나 시진핑 파면, 시진핑 퇴진, 시진핑 하야를 요구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꼽아보면 물론 넘습니다만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10가지를 정리합니다. 시진핑 1인 우상화 황제시대, 시진핑 퇴진에 저항했던 10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 첫 번째는 저용캉 4인방의 쿠데타 시도 사건입니다. 시진핑의 등극에 반기를 들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사실 전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용캉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저용캉의 쿠데타에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시 시진핑의 공공의 적이자 라이벌이었고 충칭의 황제라고 불렸던 충칭시 당성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보시라이입니다. 저용캉과 보시라이는 장점인 상하이방의 3인자, 4인자로서 당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1차 쿠데타 계획은 보시라이의 오른팔이었던 충칭시 공안국장 왕리진의 사천성 성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대피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인 보시라이의 부인인 구카에라이의 영국인 닐 헤이우드 암살 사건 등으로 꼬이면서 결국 보시라이는 낙마를 했고요.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저용캉과 보시라이의 1차 쿠데타 모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무위원이었던 저용캉은 두 번째 쿠데타를 준비했는데요. 파트너는 당시 총서기인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역임을 했고 오른팔이었던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장, 장관이죠. 링지화입니다. 링지화. 그러나 저용캉, 보시라이, 중공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휘차이허와 함께 쿠데타 4인방이었던 링지화 역시 쿠데타 기밀이 누설되면서 부패 및 규율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휘차이허와 저용캉 역시 연이어서 부패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요. 언론 칼럼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4일 중국의 종합 관변 언론인 무게신문이 있습니다. 예, 무게신문, 경계가 없다는 무게신문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칼럼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는 필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자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당원들이라는 연대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칼럼 내용은요, 시진핑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시진핑이 당과 국가의 주요 직책 및 여러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으면서 모든 권력을 자신이 장악하려 하고 있다 보니 중공과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상,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유례가 없는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총서기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고 특히 시진핑 본인, 가족, 친인척, 측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러나라고 촉구하며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섬뜩하죠? 예. 세 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요, 중국 공산당 당원 171명이 연대 서명한 단체 성명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사실은요. 언론 칼럼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016년 3월 29일 날 공산당 171명의 당원이 미국에 있는 반중 인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발표가 했는데요. 시진핑 퇴진 요구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요. 시진핑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공산당의 당원을 위반하고 개인 숭배를 추구했고, 둘째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개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고, 셋째는 민생을 외면하고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제3세계 국가의 대량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넷째는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여 안보 위협을 자초하고 있고, 마지막 5번째는 개인 생활이 극도로 부패하여 당과 국가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71명의 공산당 당원들은 즉시 중공에게 중앙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과 전인대의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시진핑의 5가지 중대 잘못에 대해 토론하고 시진핑의 당과 정부 및 군부의 모든 직책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이면 시진핑 1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겨우 3년 5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미 벌써 이때부터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요. 역시 2016년 5월경 밝혀진 시진핑에 대한 군부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엄청났었는데요. 당시 군부의 1인자는 중공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이지만 실질적인 부주석들이 실권자들인데 2인자와 3인자인 중앙군사의 부주석 고버슌과 쉬차이호우가 포함된 160여 명의 고위 장군들이 시진핑 측근들에 의해서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치려는 야심과 음모 주동자로 몰리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결국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이전에 이런 고버슌과 쉬차이호우가 중심이 된 160여 명의 고위 장군들이 군부 지도자들이 이런 음모를 진행하다가 발각돼서 숙청된 거죠. 5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 2018년 7월경인데 중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휘장룬 칭화대 교수가 발표한 칼럼 필화 사건입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주석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이미 눈치챈 휘장룬 교수는 2018년 7월 우리의 공포와 기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하며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휘장룬 교수는 칼럼에서 30여 년의 개혁 기반 노력을 한순간에 마오쩌둥 개인 우상 공포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개인 우상 숭배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공포를 불러오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칼럼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휘장룬 교수는 이 칼럼 필화 사건으로 2019년 3월 결국 칭화대에서 쫓겨났고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휘장룬 교수는 풀려난 이후에도 2020년 1월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분노한 인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또 발표를 했고요. 결국 2020년 7월 6일 무려 10여 대의 차량이 갑자기 몰려와서 20여 명의 공안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휘장룬 교수를 체포했는데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은 성매매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6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 2020년 1월 북경대 법학 교수 취지영의 공개 시진핑 사퇴 요구 서한 발표입니다. 이것도 필화 사건인데 휘장룬 칭화대 법학 교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경대 법학 교수인 취지영이 시진핑에게 퇴진하라고 한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째는
시진핑은 정치가 그릇이 못 되고요. 둘째는 특히 중대한 위기를 처리할 능력도 없고, 셋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항상 역사를 거스르려 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쉬지영 북경대 법학교수의 지적은 정말 정확하고 압축되죠. 사실 쉬지영 교수는 이미 이전에도 대놓고 바른 말을 해서 4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석방이 되었고요. 이번에 또 피라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정문 칭화대 법대 교수는 쉬지영 북경대 교수와 함께 몇 안 되는 중국 지식인을 대표하는 학자인데요. 쉬지영 교수와 시정문 교수처럼 당대 최고 권력 시진핑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개인이 용감하게 대드는 사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쉬지영 교수와 시정문 교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시대의 영웅이죠. 그들은 시진핑에게 자리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그리고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쉬지영 교수의 주장은 중국은 이제 민주헌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 정도는 대단하죠. 예. 제가 이미 이 채널에서 중국에도 비록 적지만 천안문 사건 이후에도 독재에 저항하는 학자, 전문가, 변호사, 인권운동가 등이 있고 단신으로 저항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단지 중국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언론 통제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누누이 수십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7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요, 2020년 2월에 있었던 혁명 귀족 2세인 런즈창의 피로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우한폐렴 코로나가 창궐하여 순식간에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2020년 2월 23일 시진핑이 전인대 대회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함께 극복하자는 등의 상투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관변 언론들이 또 시진핑이 역시 위대하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명하기까지 하다고 이렇게 시진핑 찬양에 열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에 화가 난 런즈창은 칼럼 발표를 통해서요. 모택동 시대에서 악행을 떨쳤던 모택동의 부인 강청과 그 일파인 4인방 기억나시죠? 이 4인방을 처단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진핑 시대의 4인방을 처단해야 한다면서 파렴치하고 우둔한 자들이 무조건 지도자를 찬양하기만 하면 사회는 오합지졸들이 득세하면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 가짜 대통령하고도 참 많이 닮아있죠. 런드창의 부친은 중공의 상업부 부부장을 지낸 차관이죠. 차관을 지낸 런촨성의 아들이고요. 유명한 국영기업가 대표이자 당시 시진핑의 오른팔 호위무사로서 상무위원 겸 중앙규리 서기인 왕치산의 절친입니다. 네, 엄청난 배경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이 피라 사건으로 2020년 9월 22일 부패,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8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 2022년 10월 13일 펑리파 기억나시죠? 예, 1인 현수막 시위입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방송과 녹화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펑리파는 중공의 20차 당대회 개막 3일 전에 북경의 해정부 사통교 고가도를 위해서 2개의 현수막을 걸고 공개적으로 공산당 퇴출, 시진핑 하야를 중국의 수도 북경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영웅입니다. 9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 펑리파 1인 시위 사건 이후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26일 상해에서 시작된 시진핑 하야 백지 시위입니다. 이후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전역과 전 세계의 백지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 생방송과 녹화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펑리파의 1인 시위 여파로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기겁을 했는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뒤에 중국 전역에서 또 공산당 퇴출, 시진핑 하야 요구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부랴부랴 장점인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7일간의 국정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0번째 시진핑 퇴진 시도 사건은요, 2024년 8월 29일 캐나다로 도주한 90년대 출생 청년 왕묘산이 인터넷에 올린 시진핑의 온고집으로 진행되었던 우한폐렴 제로 코로나의 3대 실책을 이유로 해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규율위원회와 중국의 감찰위원회는 시진핑을 당에서 제명하고 시진핑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여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진핑의 강제 제로 코로나 봉쇄의 3대 잘못은요. 첫째는 리원양의 경고를 무시하고 늦장 대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과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방치한 시진핑의 무능이고요. 둘째는 잔혹하고 무지한 강제 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 2차 재해를 시진핑이 유발했으며 세 번째는 백지 운동에 참여한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규모로 체포하여 이들을 탄압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혀간 청년과 대학생들이 부지기수고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들의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사건 이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은 생방송으로 다시 편집해서 상세하고 차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긴 한데 10가지만 일단 꼽아봤습니다. 시진핑 퇴진운동 1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속에는 소수이지만 이렇게 저항하는 영웅들도 존재합니다. 네. 우리 역시 부정선거로 조작된 파렴치한 작자들에게 일치단계로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짜에 속고 여기에 억눌려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